예, 저는 지금 그 공익금융산업은 탐나은행처럼 이사장 맡고 있고요. 제주국제협의회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까지는 국제자치대 경영학과 교수였고요. 10년 전까지는 신한BNP파리와 자산운용의 공모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펀드 운용 경력은 한 15년간 됐고요. 한 1조 5천억을 돌렸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려면 뒤에 부록에 첨부됐으니까 금융투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최근에 우리가 삼자금융점의 그 공동 연구진 4명하고 그다음 자문위원단 7명하고 해서 제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조성 방안 정책 연구라는 학술 연구 용역을 해서 제주도의회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책자를 보면 굉장히 빡빡한데요. 제가 오늘 드릴 방식은 우선은 내용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책을 읽어볼 수 있게끔 원고를 구성했고요. 발표는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들의 내용을 주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임업 분야, 그리고 사회적 금융 분야가 있고, 그 다음 인프라 분야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종합 결론이라는 게 내려지는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아까처럼 사회적 경제, 우리 임업인들이 가장 생소한 부분이 사회적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임업 분야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이제 사회적 경제 종합 발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 5년간 해왔습니다. 추진해왔는데 당초에는 2020년에 우리 제주도 GRDP라고 하죠. 우리 사회 경제를 알리면 GDP하고 GRDP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GDP나 GRDP가 국제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좀 힘들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진행해야 되고, 혹시나 뒤에다가 블록에다가 첨부했지만 그게 어렵다면 우리 이제 이번에 학술 연구했던 분들 자문위원장 7분하고 공동 연구진 4분께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원래 목표는 GDP 5%를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고요. 그런 이슈 중에 특별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의견을 조사해봤더니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이 약하다라는 게, 특히 자금이나 마케팅 여기 약하다는 게 35.7%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 우리 제주의 사회적 경제 시장의 기업들한테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2020년에 5%를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 0.22%에 그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회적 금융은 0.3%에 그나마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소수의 자금만이 공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주연구원에서 최근에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특별시 사회적 경제 현황을 좀 보면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이게 우리 제주도는 아까처럼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GDP 1%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 수는 2.2%고, 그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은 5.2%입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도 2.2%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임업 분야 사회적 경쟁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는 올리브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은 경제 조직 수를 비교해도 제주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1인당 GRP가 16개 지자체 중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수 비교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전북이 거의 1위고요. 그 다음 나머지 광주, 강원, 제주 순입니다. 그래서 4위 안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경제 조직수나 기업수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매출로 들어가면 매출로 들어가면 이게 아까처럼 2.2%, 5%, 3% 이런 수치들이 쭉 떨어집니다. 1.5%로. 그래서 매출에 기업 수는 많으나 매출이 적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 연구진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CEO나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의 실태를 이것도 제주에서 나온 건데 보니까 운영자금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 그리고 운영시 가장 어려움이 또 인건비라는 운영자금, 다 돈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 했더니 또 재정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돈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금융이 필요한 거죠. 금융. 근데 여기 우리 아까 얘기했처럼 사회적 금융이라는 게 제주에 교수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2025년에는 이렇게 이제 큰 뜻을 이제 조회해서 2021년에 78개 와하고 90개, 100개, 6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뜻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회적 금융을 한번 저희도 약간처럼 제에 알맞는 사회적 금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고요. 생각을 모였었는데 이 사회적 금융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희도 그 산업에다 할 수 없으니 우선 가장 작은 산업 중에서 가장 작은 임업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회적 금융 조성해서 지원을 해보자, 투자를 해보자. 그럼 그 효과를 보고 효과가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면 그걸 농업에도 확대하고 제조업에도 확대해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이라는 산업을 좀 보면은 아까처럼 매출액이 있고 생산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GDP 부가가치로 봤을 때 GDP라는 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에서 생산된 총 부가가치 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액은 한 1,000억이 되지만 그거를 우리 부가가치 따지면 337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제주도 전체 GRDP의 0.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5년 뒤에 0.2배로 0.42% 2배까지 늘리려면 과연 어떻게 사회적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임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전통적인 분야가 목재, 부산물, 식용 임산물 있지 않습니까? 표고버섯 같은 거, 약육 임산물 같은 거, 오갈피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경수, 여기 전통적인 우리가 그 임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거의 이쪽에서 한 우리나라 제주도가 전체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최근에 생태관광도 이제 임초법이라든가 임업에서 정의하기에 임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생태관광이라든가 요즘 그린들이 신재생이라든가 기후변화등도 다 산림을 이용하는 거에 경우는 임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과연 우선순위를 경쟁력 있는 임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딘가를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경쟁이 있는 부분이 생태관광이죠. 생태관광이었고 여기에서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답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분들한테 뭐가 제일 임업하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 했더니 수입이 낮다는 거예요. 수입. 옛날 거랑 달라가지고 그 해외에 중국산이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화성하게 문제는 또 수입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웰리스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 아까 생태관광을 포함해서 웰리스 관광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지원정책 쪽에서는 인프라 구축,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일 재정 사회적 금융이 구성된다면 생태관광이나 식용임산물, 생태관광이 제일 먼저 식용임산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
그 행정적 지원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은 국공유림 임대, 국공유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임대를 해주면 그 쓸모없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 부가가치 있는 인사물을 거기다가 제외해서 수익이 좋겠다. 그리고 교육 실시하는 데는 종자 분야하고 경영 및 사업 분야 이런 게 아까처럼 우리가 매출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직원들이나 CEO도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영 및 사업 분야에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 만일 사회적 금융을 조성한다 그러면 도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50명의 사업자하고 중간부장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번은 실질적으로 사업하실 분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은 대상이 마을 이장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임업 사업자 20명, 마을 이장 10분, 그 다음은 중간 지원자들 대상으로 해봤는데 인터뷰 결과는 마을 이장님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제 인삼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임업권, 풍력벌 사업자 중에는 목재 분들은 거의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안 하겠다. 돈을 줘도 공짜로 줘도 안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생태관광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지원이고요. 중간 지원직은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제주형 사회적 금융이 된다면 자기 열심히 지원을 해주겠다. 공기업 본부장들은 이렇게 제주형 사회적 금융을 조장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본사는 제도 없지만 비록 본부 입장에서라도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어떻게 우리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사회적 금융을 제주형 사회적 금융을 만들어 볼 것인가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충북 연구원에서 발표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는 충북 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지금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6천만 원 2억까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출 기간은 이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이 사이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사회적 한 기업당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해주고 여기는 지원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은 기간은 대출이라고 한다면 3년에서 5년인데 그 5년 정도가 괜찮겠냐 우리가 봤던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금을 5년 동안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우리가 지역 제주지역 임업 활성화에서 추진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 그렇다는 의미 있는 수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은 사회적 금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을 많이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해봤더니 하루 연간 10개 임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한테 투자한다. 얼마씩? 2억에서 1억까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총 189억이 드는 거죠. 5년간 189억이 드는데 수익 매출액은 51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우리 그 벤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기고 있습니다. 10개 기업이 서로 10%씩 서로 상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 서로가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우리 생각이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그럼 조성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단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제주 같은 경우는 지방비도 있고요. 공기업 부산처럼 공기업에 협약 개선한 것도 있고 충북 같은 시민재단과 협약 개선한 것도 있고 제주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같은 시민재단과 협약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도매은행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연대기금과 같이 이런 도매은행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금융 중개 회사 방식으로는 서울, 부산, 경남 있고요. 제주에는 아직 전업은 없죠. 다른 걸 다른 거 하면서 하는 데는 있지만 전업으로 하는 데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자산운용사 운영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크 자산운용사라고 해서 서울 지역에 있고요. 부산에 자산운용사 전업하는 데도 없죠. 영국도 없고요. 제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건데 아까 저 초보자들 위해서 했는데 요걸 알면 다음 내용들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렇게 이제 투자하고 융자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을 거예요. 투자는 지분이라고 지분 투자라고 융자는 대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진화된 게 주식이나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된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주는 영수증이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영수증 뒤에는 내용에는 뭐냐면 이익이 나면 배당해주고 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도 만기가 없기 때문에 원금도 안 돌려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제3자한테 그 영수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라는 것이고 또 채권의 일쪽에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이제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기에 통해서 만기에 원금도 돌리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안정적이지만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안정적입니다. 주식이. 그래서 근데 펀드가 또 있죠. 펀드는 90%는 주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기에 원본을 돌려주는데 이익이 나면 원본이 증가하고 손실이 나면 원본이 작아지는 거죠. 보험하고 보증은 아시죠? 이제 보증을 하는데 리스크를 팔고 사고 파는 겁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에서는 리스크를 파는 것이고 보험료를 받는 쪽에서는 리스크를 사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사는 게 보험사고 리스크를 파는 게 대리이고 또 보험사는 그 리스크를 사가지고 또 재보험사도 팔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그 리스크 정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다음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아까처럼 예금은행 같은 데는 아까 대출 쪽이죠. 자산운용에서는 지분 쪽이고 요거 쪽은 전부 대출 쪽이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2,330억 원이 사회적 금융이 있고요. 여기 서민금융 지원까지 하면 한 7조 정도가 이제 대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이렇게 많지만 금융사들이 많지만 이렇게 아까처럼 그 대출이나 지분이나 펀드로 분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예금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다 예금은행 대출, 이자, 예대 맞으면 우리는 투자.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부분, 이쪽은 대출 쪽이고 여기는 주식 투자 쪽이죠. 그 다음은 중요한 게 금융 쪽은 사람 장소입니다. 사람 장사.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재료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자 지금 예금은행, 투자은행, 여기 다 펜처 캐피탈 다 투자은행 쪽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을 딱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보면 공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요 사람들 다 따라. 요쪽은 예금은행 쪽은 좀 쉽습니다. 여기 과거 데이터, 나이스 데이터에 신용등록 갖고 하면 신용분석사 자격 갖고 있으면 얼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이 펀드 쪽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투자 쪽이 여기 보면 사회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다 대출이라든가 보증이죠. 그래서 아까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공모 펀드 매니저 누굴 따라하냐 이런 사람을 따라요. 워런 버핏, 6살, 빌브로스, 게이츠로스 이런 사람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도 그런 옛날 우리가 2004년부터 제주 여기금융센터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사람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중학생인데 대학생이 따는 자격증을 취득한 애들을 펀드 영재라고 그러고 그다음은 고등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들 펀드 꿈남자에서 100명 정도 했고 취업 양성했고 취업도 금융권에 잘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제 사회적 금융 사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도, 충청, 경남, 제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특별히 제일 많이 사회적 투자 기금을 자기 지방으로 했고요. 좀 특별한 게 이제 부산이죠.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금이라고 공기업들이 하는 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외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하고 있는데 미국 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같이 현직인 것 같은 도매은행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도매은행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카마카도 지금 투자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관심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무상 대출을 해줘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이 안 되면 또 회수를 안 해요. 포기해요. 그런 것이 요번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박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조성 쪽은 그렇고 운영 쪽은 아까처럼 자산운용사는 서울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사회 금융중개사도 있는데 우리 제도에는 아직 없다는 거.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했던 게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무상 지원이 있어요. 무상 지원. 이게 과연 사회적 금융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금융위원회까지 유권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광의에 사회적 금융이 속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창업기업 굉장히 우리 아까처럼 임업에 사회적 금융은 거의 창업이랑 마찬가지로 새로 만드는 거라서 창업 쪽에서 성공한 사례 같은 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기업당 3년 동안에 10억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들이 굉장히 유심히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인프라도 필요하죠. 우리 임업에도 이제 판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6차 산업이 판로의 핵심이라는 걸 보고 있고 또 미래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까 좀 일반 사무 스타트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까처럼 우리 설문조사를 했더니 영양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데 너무 약하다고 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일반 사무 스타트업가 제도권에 있습니다. 이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처럼 우리가 돈이 한 200억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지금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억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금융특구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 예산 발전에 200억을 받자. 지금 송재우 의원께서 이거 하겠다고 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제일 위쪽에는 아까처럼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부산처럼 위탁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 평가를 받고 조성은 이렇게 세 가지, 부산 방식, 서귀포시 교육과정 충북 중에서 방식하고 운영도 여기 개인 사적인 자선용사, 그다음에 사회적 부산처럼 사회적 기업연구원, 프랑스 공공투자원들 이런 걸 혼합해서 우리 많이 복합적인 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인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력에서 구별을 지원해주고 중간 지원도 하고 기존의 임업 사업자들은 다 중간 지원제도 하고 새로이 젊은 친구들도 하고 나서서 이렇게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결론 하면 이제 금융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진다는 건 진리입니다. 지금 미국부터 호주까지 전부 우리 세계에서 1인당 GDP가 1위에서 또 5위까지가 전부 이제 GDP 대 금융산업 비중이 10% 이상입니다. 17%, 미국도 17%, 옥션도 40%, 싱가포르는 22%, 호주는 17%, 우리 한국은 4%입니다.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금융을 늘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서울만 10%지 나머지는 2.8%, 제주도 4%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을 늘리는데도 또 여기에 세계 가계산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 대출 방식이 아니고 지분 방식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지분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과제자가 보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제가 타이머를 켜서 제가 시간을 체크했는데 딱 2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만들어주세요.